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된 내가 나를 평가하는 MBTI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방법이었구나. 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 정도로 모를 수가 있지? 와, 저 사람은 본인에 대해 정말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과하게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하기도 해요. 사실 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어찌 보면 관찰 대상인 내가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나 자신의 얼굴조차 평생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거울이나 카메라가 아닌 실제로 나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일시적으로 만나게 되는 얕은 관계들. 근데 과연 그들의 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사람들에게 이제는 흔히 알려진 MBTI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추구하는 쪽으로 문항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라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론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이론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제가 해봤는데 재미도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과 해리의 이름을 따서 조아리의 창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또 어떤 면을 개선하면 좋을지 보여주는 심리학 모델입니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변인들의 조력이 필요해요. 조아리의 창은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나 스스로도 알고 있고 상대도 알고 있는 공개된 영역입니다. 뚜렷한 개성이나 외연적인 행동같이 자타공인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보죠. 두 번째 영역은 나는 모르지만 상대는 알고 있는 맹점 영역이에요. 내가 무의식 중에 드러내는 독특한 버릇이나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영역은 나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상대는 모르는 비밀 영역인데, 이 영역은 타인에게 굳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고 숨기는 자신의 취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자신도 모르고 있고 상대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이자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점차 알아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누구든 마음 안에 이 4가지 영역이 존재하지만 각 창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영역이 가장 넓은지에 따라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해 투명한 사람, 앞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공개된 영역이 클 겁니다. 상대가 나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내가 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면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거죠. 반대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거나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좀처럼 안 되는 사람은 세 번째 영역인 비밀의 영역이 클 겁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 즉 자기 공개를 하는 수준이나 타인의 피드백에 대해 얼마나 열려있는지에 따라 차이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조아리의 창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제시된 형용사 중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6개의 형용사를 고릅니다. 그런 다음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의 주위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상대방인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6개의 단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조사가 끝났으면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나도 선택하고 상대도 선택한 단어는 공개된 영역, 자신은 골랐지만 타인은 선택하지 않은 단어는 비밀 영역, 또 타인은 선택했지만 자신은 고르지 않은 단어는 맹점 영역,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 선택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내가 갖고 싶은 단어는 미지의 영역에 넣어보세요. 대체로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공개된 영역이 큰 편에 속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영역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냐 한다면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표현이나 공개의 정도가 너무 과해서 다 들여다 보이되 기피하게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또 상대는 모르고 나만 아는 부분이 많아 맹점 영역이 큰 사람들은 상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리고 감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문스럽다거나 교감이 안 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묘한 매력을 풍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창의 영역이 어느 부분이 큰지 파악을 해보고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 사이의 간극이 크다면 좀 더 나를 드러냄으로써 신뢰감을 높이고 타인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게 스스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나도 선택하지 않았고 남도 선택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보며 지속적인 성찰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건지, 또는 나한테조차 숨기고 싶은 내면의 상처와 연관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족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몇 의외의 단어들이 나오기도 해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흥미롭기도 했고, 또 그룹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 친구 그룹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낙천적인, 유쾌한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비슷해? 하나가 틀려 너랑 나랑. 나. 응. 5개가 똑같다고? 응. 되게 비슷한 게 비슷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 비슷한 거지. 어느 정도는. 근데 가족 그룹에서는 차분한, 상냥한 같이 엄마이자 아내가 가질 수 있는 미덕에 해당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는 거. 제가 가족에게는 어른스럽고 현명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를 꾸미고 노력하는 편이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형용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벌써 했어? 아니 너무 건성이네. 그리고 저는 상당히 될 대로 되라, 안 되면 말고 이런 주의거든요. 뭐가 잘 안 풀리면 포기가 빠르고 뭐 오히려 좋아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가족, 친구를 막론하고 낙천적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단어가 꼭 긍정적이냐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나온 단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민감한, 논리적인, 자기 주장이 강한, 이렇게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 생각했던 단어들을 포함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참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저의 지속적인 잔소리 영향이지 않았을까. 또 저에게 가장 의외였던 단어는 용기 있는 이었는데요. 용기 있는? 오! 응. 의외인데? 저는 스스로 늘 겁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오히려 큰 결정을 할 때 너무 대범해서 놀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친구가 저에 대한 몇몇 사례를 얘기해 줬는데 아, 내가 정말 그런 면이 있네? 하고 저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모델이지만 저 자신을 판단하는데 무척 유용한 자료가 된 것 같아요. 나의 의외성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아주 유익한 경험이 됐어요. 제가 이 미지의 영역에 넣은 단어는 품이 있는인데요. 저는 평소 어딘가 모를 카리스마나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을 동경하기도 하고 사실 저 자신이 나이에 걸맞는 품위에 맞지 않게 노는 것, 재밌는 것, 또 유치한 장난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쉽게 가질 수 없는 면모라는 점에서 욕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아리의 창을 통해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건강한 자아상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아리의 창은 나에 대해 알아보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기 때문에 타인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나를 개선시킬 의지와 노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경험이라 유익했어요. 또 이 조아리의 창의 단어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언어로 구성이 돼 있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상대가 단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이 없고 서로 칭찬의 장을 깔아주는 것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해보시면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은 단어가 분명 있을 거예요.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MBTI 검사를 공인된 기관에서 다시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ESTP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ISFP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늘 전문가분 그리고 또 다른 MBTI 가지신 분들과 상황별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그룹 토론도 해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튀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울고 있다면 저는 일단 상황 파악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울만한 상황이 맞는지 머리로 이해를 한 후에 마음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해가 되면 마음으로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F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공감하기 이전에 굉장히 T적인 사고를 반사적으로 했던 거더라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이 MBTI 검사지에 나온 형용사들을 보니
봤더니 조아리의 창 조사에서 주변인들이 선택했던 단어들과 상당히 일치했고 저 스스로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향적이고 참을성이 있다. 이건 내가 나를 진짜 몰라서 한 소리구나. 나는 참는 거 되게 싫은데 어쩌면 나 이 정도면 잘 참는 거일지도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된 내가 나를 평가하는 MBTI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방법이었구나. 이 두 가지 검사 이후 제가 깨달은 점은 저는 남을 분석하기 좋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